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7표, 부 10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각각 진행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 대장동 특검법은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모두 부결됐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히 부결될 줄은 알았지만 의외로 가결표가 많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고 줄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의외로 가결표가 많이 나온 건데요. 민주당 가결표는 160표 초반쯤으로 예상됩니다. 김주영, 이수진, 박용진, 홍영표, 서른둥 탈당하거나 탈당을 선언한 민주당 의원의 숫자를 볼 때 가결표는 160표 정도로 예측됐는데요. 하지만 무려 171표와 177표가 나온 겁니다. 이는 국힘당 내에서도 1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 걸로 파악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천 파동의 사전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곧 TK, 강남의 공천이 본격화될 텐데요. 이미 공천 탈락이 예상되는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진 거죠. 전 쌍특검 재표결 시점이 많이 아쉬웠는데요. 국힘당을 좀 더 흔들어 공천 탈락한 반란표가 좀 더 많이 특검법에 가결표를 던지는 모습이 연출됐으면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쌍특검법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꽃놀이패인데요. 다시 특검법을 상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반대하는 모습을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보여준 건데요. 그 많은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도 단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헌법마저 무력화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낸 거죠. 절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일까요? 국민들은 모두 머리로, 가슴으로 이날의 장면을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텐데요. 끝날 것처럼 보이는 김건희 특검법은 그 후폭풍이 이제부터가 진짜인 겁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23억 원의 수익, 녹취록, 주가 조작에 동원된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들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그 흔한 검찰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가족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추가적으로 된 게 많죠. 최근에 명품백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해서 특검법을 재구성해서 발의를. 국힘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회의에 임했는데요. 윤재욱 국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통해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인데요. 총선 국면에서 특검법을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이슈를 극대화해 야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전략인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올백 뇌물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비리 등을 추가해 또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이는 계속될 겁니다. 대통령실은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전히 저렴한 이들의 도덕적 윤리적 인식 수준을 드러내 보였는데요.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을 가결했을 당시 찬성표에 비해 이날 찬성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용이었음을 입증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 규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그래서 부결표가 더 많이 나온 걸까요? 그렇다면 가결표가 더 줄어야 맞을 텐데요. 10표 이상이 더 유지된 건 왜 언급하지 않는 거죠? 이래서 이 정권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반성도 자기 성찰도 없는데요. 이 모든 게 비리와 범죄로 얼룩진 김건희 씨가 문제라는 사실을 왜 잊고 있는 걸까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죠. 사실 명문정당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 퇴임한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거판에 끼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예,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도 옳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직접 나서서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당쪽해진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하나 저 양산에서 이것 좀 바로 잡아줘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오. 네, 이게 얘기 아무데도 안 나왔나? 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 3명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종석 실장 포함해서 3명을 추천했다. 네. 이거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오. 대통령이 아. 직접 누구를 챙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네.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만나서 세 명 꼭 추천했다. 끌어안고 묵상할 누구 때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아.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다른 썼는데 사람들은 됐고 이 세 없어. 명만 좀 전혀 해줘라. 사실 아니야. 아. 예, 아무도 양산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네, 양산에서 꼭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다.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정말로 참전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알아서 명백히 하신 그래라. 거예요. 양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임종석을 포함한 3명을 총선의 후보로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29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장윤성 기자는 양산에서 바로잡아달라고 꼭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임종석 등을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를 챙겨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제발 이 중요한 시기에 갈라치기 하는 세력에게 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이며 지지그룹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해 이름을 팔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인간들, 이들이 청와대 비서실 카르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만이 진짜 친문이었던 거죠. 임종석 씨는 29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로고와 1번이라는 숫자가 쓰여진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성동구를 돌아다녔습니다. 끝까지 승복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진심 누구에게 사주라도 받은 걸까요?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정식으로 전현희 후보에게 공천장이 발급되는 순간, 아니, 이미 후보로 발표된 순간 임종석 씨의 예비후보 지위는 상실됐습니다. 사실상 예비후보라는 지위도 없었는데요. 그건 셀프 공천하고 자신이 지멋대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는 신속히 전현희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임종석 씨에게는 당원당규 위반과 선거법 위반 경고를 해야 할 텐데요. 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혹자들은 임종석 씨가 이러는 이유가 검찰의 캐비넷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어찌됐건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중동 성동갑에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은 애초부터 이제 전략 공천지였죠. 홍익표 의원님 자리를 옮기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는 아무도 공천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그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컷오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략공천위원회는 공천 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받지 않습니다. 공모를 받지 않죠, 아예. 따라서 예. 그 누구도 공천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받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건 컷오프는 아니고요. 다만 그 지역에 연고가 있으셔가지고 16대 17대 하셨죠, 네, 그래서. 활동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모를 하겠지 않기 때문에 컷오프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아무도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도 신청을 받지 않고 전략공천위원회가 정해야 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을 전략 공천한 셈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대로 그냥 거기다 공천해 준다면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런저런 연구가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도 공모를 할 수 있고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 지역에 후보를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컷오프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